이번 장은 제13장 이주와 인권입니다. 이번 장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지난장과 같이 이주와 인권에서 이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크게 세 가지인데요. 두 개를 링크를 걸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디어 속의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 한국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는 2만 명의 아이들이라는 영상과 알면 문제 없어요 라는 이주 노동자들의 내용들을 링크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주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실을 아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링크의 시간을 배제한 교재를 중심한 시간은 줄여서 학습을 하는데요. 교재의 내용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교재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교재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동영상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각종 단체와 내용들은 이권관계가 아니라 만든 단체임을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유념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3장 이주와 인권입니다. 이주와 인권은 첫 번째 역사적 개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인권 규모 및 주요 개념, 세 번째 한국상, 네 번째 토론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개요입니다. 2005년 전 세계 이민자는 약 2억 명으로 이는 전 세계의 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양극화, 자원의 불균형은 이주를 촉발하게 되었고, 이는 이주 시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구 이동은 대부분 경제 부국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은 최저개발국 시절 독일, 미국 등으로 이주민을 내보내던 송출국이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유입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주와 관련하여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인종주의인데요. 인종주의는 지난 500년간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학대와 다른 대륙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도구로서 식민지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의 학살의 기반과 역시 인종주의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인종은 별 의미 없는 구분으로 단지 우월을 가리기 위한 인종이라는 개념을 동원하고 차별을 위해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종은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의 명시적인 인종주의와 제도적 차별을 감수하거나 문화적, 암시적인 인종주의, 즉 모호하고 엄밀한 형태의 인종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1966년 채택하여 1969년 발효하였고 2003년 7월에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을 발효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은 그동안 각종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온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내지는 주민들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2007년 유엔 인종철폐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 사회 안에서 여전히 순수율동에 대한 신화와 배타적인 정서가 혼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의 단일민족 의식과 순혈주의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의 토대가 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백인에 대한 열등감과 피부색이 짙은 사람에 대한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주 관련 정책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 관리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 근간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주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한국 최초로 체류 외국인의 정책이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제1회 외국인 정책회의가 2006년 5월에 개최되면서 외국인의 정책 총괄 추진 기구격인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2007년 5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난민법,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정전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정책 수행에 위한 각 부처의 준거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5년 단위별로 수립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8년부터 2022년과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8년부터 2022년 시행 중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인권 규범과 주요 개념입니다. 먼저 이주 글로벌 컴팩트입니다. 2018년의 내용으로 2010년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각국의 정상이 모여 이주와 난민의 이슈 대응에 위한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93개국의 유엔 회원국은 인간의 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과 강화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유엔 뉴욕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국제사회가 이주와 난민 사안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2018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했습니다. GCM은 18개월 동안 이어진 국가 간의 협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을 포함한 164개국의 참여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GCM은 이주의 다층적인 면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GCM의 수립 과정은 열려있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협상 절차를 준수하고 주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 채택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의 차별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디아스포라와 이주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었습니다. GCM은 지속적인 발전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모두가 이주의 순기능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 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GCM은 이주의 모든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 국제 이주에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방안을 담는 포괄적인 이행안을 제시한다. 각국이 마주하는 이주 현실과 역량에 맞추어 이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서 목표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도 그와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주민의 취약한 상황을 유발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상관없이 이동 중에 또는 도착한 목적지에 취약한 상황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 개인적 부분을 모두 취약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빈곤, 자연재해, 기후변화, 환경악화, 성평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로 출신국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신국을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주 경로와 입국 등 이주 과정과 상황에 관련된 취약성입니다. 이동하는 동안 위험한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밀수입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상황에서 착취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하는 국가에서 효과적인 입국 심사에 대한 거부, 범법자로 대하는 태도, 인도주의적인 지원 거부, 다양한 간영으로부터 이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체성 및 상태에 따라 취약성으로 다른 이주자들보다 인권 침해와 학대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 이것은 연령, 성별, 민족, 인종, 국적, 종교, 언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때로는 이러한 요인을 서로 교차하면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이 전 지구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 열린 유엔 총회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이 채택되었고,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담는 글로벌 컴팩트를 2018년까지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OHCHR은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그룹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는데, 기존 이주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원칙을 가장 폭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20개 원칙, 131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재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원칙인데요. 시간 관계상 내용들을 좀 스킵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칙이 20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에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원칙입니다. 인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비차별, 그리고 사법 접근성, 구조와 지원, 출입국 관리, 인권에 기반을 둔 송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 이주 구금 금지, 가족 보호, 이주 아동, 이주 여성과 소년, 건강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노동권. 이 원칙 14고요. 원칙 15에는 교육권, 정보권, 모니터링과 책임, 그리고 인권 옹호, 자료 수집과 보호, 역량 구축과 협력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권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언어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보권은 이주민의 정보에 관련한 권리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모니터링과 책임은 이주에 대한 모든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책임 의무를 보장하는 것을 모니터링 책임이라고 하고요. 이주민 구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인권 옹호자나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인권 옹호자, 그리고 사생활 보장과 개인정보를 지키며 이주민의 인권 사항을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과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 관리에 관한 접근이 성인지적이고 인권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주민의 이주 야기를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역량을 구축하고 서로 협력을 촉진하는 역량 구축과 협력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한국 사항입니다. 한국 사항은 이주민의 내용들이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해마다 체류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불법 체류인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무부 통계에서 2018년 무사정과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70만 중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하는 외국인은 26만 404명으로 3명 중 1명꼴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하거나 금지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취업, 결혼 이민, 유학 등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한 해 동안에 신규 미등록 체류자가 28,108명이고 주요 체류자별 자격 현황은 표와 같이 나온다라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실제 미등록 체류자로서는 비전문 취업이 9,494명, 일반 연수는 7,102명, 선원 취업은 1,280명, 그리고 결혼 이민자는 1,161명, 유학생은 940명, 특정 활동은 755명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이기 때문에 소위 체류 기간을 넘겼을 때는 명확하게 미등록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실은 한국에 체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소위 아까도 미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두는 경우는 더더욱 확인될 수 없는 수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고용 현황입니다. 실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표와 같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다. 그리고 기하 허가자들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많은 기가가 한국에서 외국 여성이 더 많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이는 표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외국인 가운데에서 취업활동을 65.3%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4.9%에 한합니다. 즉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실업 상태도 있긴 합니다. 실업 상태는 일을 하다가 일을 실적한 내용이니까 거의 7대3 정도 외국인들은 경제활동을 7대3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주 인력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320만 2600명이 기하 허가자로서 한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64.8%,
성질력은 외국인 가운데서 수치가 제가 잘못 봤네요. 그죠? 퍼센트로만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허가자로서 64.8%와 그리고 실업자는 4.1%, 비경제적 내용은 31.1%로 실제 기아 한국에서 체조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64.8%, 외국인보다 좀 더 줄어들었죠. 또 비경제 활동도 실은 외국인보다 기아 허가자가 한 0.2% 차이긴 하지만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월 평균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평균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도표만으로는 이해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색상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다양한 색깔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의 취업자는 86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천명이 감소하여 고용률은 65.3%로 전년 대비 2.7%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임금은 200만원 이상의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67.6%로 전년 대비 5.5% 상승했고 200만원 이하의 외국인 임금 근로자 비율은 32.4%로 전년 대비 5.5%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실업자율은 5만 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을 증가했고 실업률은 5.5%로 전년 대비 0.7%를 상승한 것입니다. 외국인 비경제활동 인구는 40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7천 명이 증가하고 기아 허가자 비경제활동은 1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800명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 2019년 보도자료의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표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임금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자는 33.8%, 미가입자는 57.6%, 산재보험 가입자는 65%, 미가입자는 2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남자가 33%, 여자가 35.4%로 비슷하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남성이 72.4%가 여성이 42.9%보다 높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보험의 경우 결혼 이민자, 영주와 함께 일부 체류 자격 소지자가 외국인만을 가입 대상이어서 미가입자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표 13-4와 같고 외국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3%, 미가입자는 68.9%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3.5%였고 미가입 비율이 여자와 남자보다 더 높아 취약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주민 정책 인지도와 차별 경험입니다. 이주민 당사자의 정책 인지도를 살펴보면 노동, 고용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정책 인지도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과 건강, 그리고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주민의 가족 체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비해서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초중등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 제도에 대해서는
이주민 당사자들의 인식이 34.7%로 가장 낮습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노동청의 진정구제 절차로 전체 80%를 알고 있고, 그중 산재보험은 82.7%, 최저임금은 82%, 고용센터의 구직 서비스는 80%, 외국인력 지역센터는 79.8%였습니다. 이 통계는 응답자의 절반이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고용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체류 자격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교육, 건강, 사회통합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주형, 장기 체류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인지도 만족도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한 체류 자격에 대한 차별 경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주민의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 차별 경험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나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미등록 체류자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타나고요. 또한 병원들과 의료기관에서는 정주행 장기 체류자가 그 다음 순으로 나오고, 전체 응답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입국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취업 비자 소지자는 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고용센터에서도 정체 응답은 29.7%인데 취업 비자 소지자는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대한 차별 경험이 11.1%라고 하면 정주행 장기 체류자는 14%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 또한 미등록 체류자와 정주형 장기 체류자에 대한 차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 기준 적용입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서 인신매매 죄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개정 2013년 4월 5일, 난민법 개정 2013년 7월 1일,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수립 2018년 2월 12일,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수립 2018년 2월 12일, 2018년 8월 7일에 제3차 국가인권 정책 기획 수립 등을 긍정 전진사항으로 환영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5일날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것을 긍정적으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 이주 노동자, 난민 및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외국인 여성 보호,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인신매매, 출생 등록, 교육 조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재를 보시고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통해서도 학습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파워포인트에 제시된 내용들만을 해서 하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입니다. 인종차별의 금지, 표현을 금지하고 정의하는 포괄적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 인종차별 동기를 형사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형법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를 우려하여 공식 문서에서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비하적인 용어들이 그대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 악화를 시킨다는 데 주목하고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주 노동자입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 국내 체장, 체류기간 제한, 가족 결합 불가능, 이주 노동자의 장기 체류 및 영주 허가 체득 저해,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제한적인 비자 변경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 촉진,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체류기간 기간 연장, 비자 변경 허용하도록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여타 법률 개정안을 권고했고,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시 적극적인 규제 수단을 위한 접근 보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적절한 처벌로 제재가 가해지는 보장을 권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난민과 난민 신청인데요.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 OECD 평균 24.8%에 미달하다는 것이죠. 난민 인정 면접 심사 민접이 비전문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우려를 표하고,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 심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인력을 지원받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동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미등록 이주민인데요. 이주노동자들 대상으로 폭력 방지, 경찰, 출입국, 관리 및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 강화,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여성 보호인데요. 젠더폭력으로부터 이주 여성 보호, 피해 여성의 치료 자격 및 무관하게 적절한 법률, 의료, 심리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가해자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실시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입니다. 인종차별의 승인지 차원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혈연 중심으로 한 자격 조건을 지적한 것이고, 조건 없이 모든 결혼 이민자에게 학도 적용하여 동등하게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한 명의 구성원이 한국인이 아닌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는 모든 가족이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받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는 포괄적인 법률 부재에 대한 우려 표명과 태거의 두려움으로 인신매매 신고를 거리는 문제, 인신매매의 가해는 처벌이 낮은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법률 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생등록입니다. 국적 및 체류 자격 및 무관하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적 조건으로서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의무 교육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의 개정 권고와 정규학교에 이주 아동의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접근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 모든 이주 아동의 건강보험료 접근을 조치를 권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재검토를 권고한 것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 피해 보호자법의 적용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인권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고하고 매년 정부 부처의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제인권 기준과 쟁점을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2019년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하였는데요. 그 개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서 10대 가이드라인이나 그리고 기본 원칙들을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이주민을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주민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야기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평등과 관행에서 오는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금지, 이주민에 대한 문화, 정체성 존중 및 그들의 역량 정진 도모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다른 내용들도 다 하나씩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례와 토론인데요. 스위스 야에서 법원 사회적 약자 보호도구다라고 하면서 이주민 혐오를 대하는 대림동 변호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주민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 이주민 혐오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입장에서 학습하시는 데 도움되시기를 좋겠고요. 동상을 통해서 또 그 점을 좀 더 이해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주와 인권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실제 교재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13장 이주와 인권을 학습했습니다.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